어떻게 됩니까? 재난지원금 전체는 지금 여야가 당정해서 논의를 한 것 같은데 예. 지금 오늘 회의에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야가 지금 당정해서 지금 코로나 확산 상황이 심각하니까 예. 그 당초에 이 추경을 편성할 때 당시랑 상황이 달라졌다는 인식은 이제 다 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어떤 구조로 얼마만큼 이 구성을 바꿀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좀 그걸 밝혀달라. 그래야지 우리도 강론을 논의할 때 더 빨리 진행시키지 않겠나 그랬는데 아직까지 그 구조에 대해서는 뭐 정부 당국도 국회에서 여당에서 특히 결정할 대목이어서 밝히지 못했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근접한 자료를 가지고서 좀 논의를 전진시켜 보기로 했습니다. 좀 깊이 따져봐야 할 겁니다. 이게 무슨 주 52시간을 그걸 어떻게 보느냐. 그러니까 매주 52시간 지켜야 되느냐 아니면은 한 달간에 어떤 일이 좀 많을 때는 몰아서 하다가 또 월 평균으로 52시간으로 하느냐 뭐 이런 어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윤석열 총장은 젊은 스타트업 하는 젊은 사람들 또 연구개발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분들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지금 연구를 바짝 밀어붙일 때는 좀 바짝 하다가 또 쉴 때는 또 쉬고 이렇게 해서 평균적으로 3개월이면 3개월 내에 주 52시간을 맞추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오히려 젊은 개발자들, 젊은 창업자들이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전한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120시간까지도 일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또 회사에서는 일을 더 많이 시킬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거는 근로기준법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이게 그리고 지금 옛날 이제 그 시절이 아니고 지금 이제 주 52시간 논의라는 게 그렇습니다. 주 52시간을 매주 단위로 끊어서 52시간제로 하면은 이제 어떤 노동시장이라든가 우리 기업 사업장에서 또는 창업벤처 이런 데서는 융통성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일이 많을 때는 바짝 몰아서 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박성준 의원님이나 또 많은 분들이 걱정하듯이 뭐 또 일 시키면 더 시킬 거 아니냐 그러지만 근로기준법이라는 게 명확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지금 주 52시간 논의의 핵심은 그 평균 주 52시간을 한 주로 끊지 말고 3달 뭐 이런 단위로 끊어서 3달 내 주 평균을 52시간 하자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렇습니다. 제 그 지역이 마산 하포인데 이게 유명한 국제무역항입니다. 무역항에 항운 노조면 이제 노조 아닙니까? 노조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항구의 경쟁력은 빨리 선적하고 빨리 물건을 내리고 하는 건데 배가 들어왔는데 주 52시간 지킨다고 계속 미루면은 이 항구의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항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몰아내고 다른 노동자들을 써서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배가 들어올 때는 많이 하고 또 그 배가 안 들어올 때는 좀 쉬고 하는 이런 탄력적인 근무제로 하자는 식이기 때문에 이게 과거에 우리 전태일 열사 때하고는 좀 다릅니다. 지난번에 왜 대구에 코로나 확진자가 몰렸을 때 지난해 봄이죠. 봄에 이제 여당의 어떤 관계자가 대구 봉쇄 발언했다가 물러나고 사과하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코로나 방역을 하면서 정부에서 너무 정치적으로 자의적으로 했던 그런 미숙함을 이제 비판한 대목이고 특히 그 당시에 대구 시민들이 입었을 상처를 윤석열 총장이 이제 표현한 것이겠죠. 그런데 대구에 가서 왜 그 이야기 안 했겠습니까? 정치인이 다 기본이 있고 또 주변에 참모들도 있는데 그건 뭐 대구야 지금 여러 가지 새로 필요한 신산업이라든가 주변에 참모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때 그 국무조정실장 출신의 유능한 경제관리 출신도 있고 요즘 많은 분들이 자문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최영두 의원님 가세요. 지금 제가 볼 때 없습니다. 윤 총장이 요즘 그 밀턴 프리드만의 책도 읽으시고 아주 그 철학적으로 또 정책적으로 깊어지고 넓어지고 있다는. 그래서 사실은 그제 며칠 전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입당하면서 그 굉장히 참 여야 모두 통틀어서 이 평판이 높은 김용우 전 의원을 이제 접근으로 대변인격으로 또 언론에 적극적으로 이제 삼지 않았습니까? 영입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보고 참 잘됐다 이거 우리 또 당내에서도 평판 좋은 몇 분들이 이제 실제로 돕는다 하시고 하신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 사무총장도 이번 해석이 당내에서 당내 주자를 돕는 것은 의원들이 돕는 것은 그건 뭐 좋다 관계없다. 빨리 오셔서 좀 돕도록 아마 윤 총장께서도 저런 이제 우리 당 의원도 연락도 하시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윤희석 의원 같은 분이 그러니까 빨리 들어오세요 그렇게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프리드만하고 케인지안 이게 경제학의 양 기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케인지안 학파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모니터리즘이라서 통화주의 프리드만 그건 이제 하나의
경작의 고전의 양기둥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골고루 봐야죠. 고전 없이 또 새로운 학생이 또 있습니까? 최영도 의원님. 많아지고 있다고 봐야죠. 빨리 입당 안 하시나 기다리고 있고. 시대가 사람을 만든다고 하는데 참 사람이 만들어지기 어렵습니다. 인품이라든가 실력이라든가 뭐 경제학적으로 노벨 경제학상에 두근가는 사람이 그 국난을 개칠 만한 그런 훌륭한 학식이 있어도 대통령 되기는 어렵거든요. 예. 그건 어떤 시대의 정신, 누가 말씀하신 별의 순간 뭐 이런 것들이 겹치는 것인데 그 지난 4년간의 우리 정부 그리고 우리 정부 여당이 이제 윤석열 총장을 만들어준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법치의 혼란 이런 것들을 해칠 사람 또 거기서 보여주는 원칙 같은 그 강란을 이제 국민들이 사고 있는데 지금 오히려 이제 최근에 무슨 골프 뭐니 해서 뭐 어느 신문사와 이제 지금 이제 뭐 이렇게 공방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것들은 나오면 나올수록 오히려 윤 총장이 저렇게 엉터리로 핍박받고 있구나라는 이런 인상만 강화시킬 것 같은데 지금 윤 총장의 만든 지금 뭐 여론조사에서 나타나거나 하는 그 국민적 여망이라는 것은 사실은 지난 불과 1, 2개월이 아니고요. 정치 출마 선언한 뒤가 아니고 사실 검찰총장 때 만들어진 겁니다. 예. 그게 왜 만들어졌느냐는 당도 잘 아실 테고 또 국민들이 이제 설명 안 해도 잘 알고 있죠. 그런 어떤 혼란 속에서 법치의 어떤 추락 속에서 법치를 적어도 이 문제만은 원칙을 세울 사람이라고 하는 강한 또 정권 교체를 이룰 사람이라고 하는 강한 여망이 묻어 있기 때문에 참 그건 단순히 정치적으로 이렇게 분석해서 분해해서 보기는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반사체가 지금 너무 세니까 지금 발광체가 돼가고 있죠. 돼가고 네. 있고 또 하나 지금 최근에 아까 박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논란에 대해서는 지금 문제 삼는 언론사가요. 2019년 10월 11일에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과거 건설업자 모 씨의 강원도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하고도 추가 조사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이렇게 보도했다가 7개월 만인 2020년 5월 22일 날 일면을 통해서 기사가 사실 확인이 불충분하고 과장된 표현을 담은 보도였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도 그러니까 최영도 의원님 그때 보도가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이번 보도. 그러니까 검증을 철저히 해야죠. 해야 되고 네. 그런 검증을 할수록 우리 윤석열 총장의 가치 같은 게 드러나지 않을까요? 저는 이 여당의 고륙상쟁이라는 게 우리도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이 고륙상쟁이 무섭습니다. 이게 굉장히 상처가 깊고요. 나중에 결국에는 정말 그 내상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런데 나는 오히려 이걸 탈출하기도 하고 또 지금 민주당이 재집권을 하려고 하면은 재집권은 그냥 집권 연장이 아니고요. 양정철 전 원장이 했다는 것처럼 현직 대통령의 실수와 한계를 딛고 일어서는 겁니다. 그건 뭐겠습니까? 근데 지금 청해부대에 갔던 우리 군인들이 전부 확전 사태로 돌아오는 그런 큰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군 통수권자 한 사람 이야기하는 사람 없고 여당 대선 주자라는 분 한 분 책임 있게 말하는 분이 없거든요. 나는 그런 데서 오히려 차별성을 보여야 되고 이 정부가 잘못한 부분은 책임지고 극복해 나가겠다는 그런 걸 보여야 되는데 이제 저렇게 네 분이 이렇게 고륙 상쟁이 깊어지면은 점점 더 좀 파멸적인 결과를 갈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됩니까? 저는 국민의힘 내부 후보들을 지금 전부 지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태호 지사 최근에 출마 선언했을 때 역순으로 보자면은 네. 예, 경남의 GRDP를 그 글로벌 금융위기 때 전국 최고로 지킨 지사 출신이고요. 그다음에 박진 의원 우리 외교의 신이라고 할 만한 분이고 또 유명한 윤희숙 의원 참 우리 현직 국민의힘 현역 국회의원들의 집권 역량을 보여주는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하태경 의원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분들 하나하나 우리 의원들이 좀 지원하고 있고요. 또 우리 지사 출신의 원희룡 지사도 계시고 해서 내부도 지금 상당히 이제 좀 경선이 시작되면은 그 역량 또 TV 토론이 진행되면은 그 역량이 좀 도드라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팎의 후보들이 이제 결집하면서 큰 어떤 다이내믹을 일으킬 것이다.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성준, 최영두, 박성준 두 분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